안녕하세요. PNB 팟캐스트입니다. 혹시 작년에 병원 여기저기 좀 다니시면서 아이고, 이 병원비 정말 만만치 않네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 용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발표를 보니까요, 작년 한 해 동안 병원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을 쓰신 분들한테 총 2조 8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2조 8천억 원이요? 와. 네, 이게 뭐 몇몇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대상자가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한 사람당 평균 1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이걸 들으시면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딱 드실 텐데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의료비 환급제도 이게 도대체 뭔지 또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정말 쉽게 초등학생도 딱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게 그냥 흘려들을 뉴스가 아니고요. 진짜로 당신의 지갑 사정 그리고 또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알아볼 내용은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2024년도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내가 낸 병원비 중에서 좀 많이 냈다 싶은 부분, 그 일부를 국가에서 다시 이렇게 돌려준다는 제도인데요. 그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라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아주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1년 동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내는 돈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진찰료라든지 검사비, 약값 같은 것들이요. 아, 네네.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내는 돈, 그걸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건 이 본인 부담금을 1년 동안 쭉 합쳐서 여기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하고 상한선, 그러니까 한도를 딱 정해놓은 제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내는 그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원비에 딱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약간 뭐랄까 고속도로 통행료 정액권 뭐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만약에 한 해 동안 병원을 좀 자주 가거나 아니면 뭐 큰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낸 본인 부담금 총액이 이 정해진 상한선을 넘었다. 그러면 그 넘어선 금액만큼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오, 그래서 뭐랄까 의료비 페이백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의료비 페이백이요? 와, 그거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그럼 그 상한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내세요 하는 그 금액 있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람마다 좀 다른가요? 아, 그게 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각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조금 더 어려운 분들한테는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반대로 소득이 좀 높은 분들은 조금 더 부담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2024년을 기준으로 딱 보면요.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에 계신 분들의 연간 상한액은 한 87만 원 정도였어요. 87만 원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에 계신 분들은 최대 1,050만 원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87만 원에서 1,050만 원 사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이렇게 착착착 나눠서 각기 다른 상한액을 적용하는 거죠. 와, 소득에 따라서 상한선이 다르다는 거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병원에서 우리가 내는 모든 비용이 다 이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미용 목적으로 받는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아주 비싼 뭐 최신 검사 같은 거 그런 비용도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아, 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병원비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 있잖아요. 흔히 비급여라고 부르는 것들. 네, 비급여. 네, 그런 것들은 이 상한의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시술 비용, 또 병실 등급을 좀 높은 걸로 썼을 때 내는 상급 병실료 차액, 그리고 일부 고가 검사나 치료 중에서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해당돼요. 오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약제,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부담한 금액, 즉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부르는 그것만 1년 동안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나 안 넘었나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렇군요. 비급여 항목은 빼고 오직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서 내가 낸 돈만 계산한다. 이 점은 진짜 꼭 기억해둬야 할 핵심 포인트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만큼의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2조 8천억 원이라는 액수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 제도의 규모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진료비를 기준으로요. 총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을 환급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213만 명이 넘는 분들한테 거의 2조 8천억 원. 아까 저희가 잠깐 계산해봤지만 1인당 평균으로 치면 대략 131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한테 131만 원이면 와, 이거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게 가게에 정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1인당 평균 131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좀 큰 돈이 들어갔던 가정에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네, 어떤 점이죠? 바로 이 환급 대상자랑 환급 금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게 좋은 신호인가요? 아니면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환급 대상자와 금액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좀 고액의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고령화가 계속 심해지고 또 만성질환 앓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의료 이용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듣고 보니 혜택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게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겠네요. 그만큼 아프신 분들이 많고 병원비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바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우리 사회의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또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커진다. 네. 실제로 바로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하고 비교했을 때요. 환급 대상자는 한 12만 5천 명 정도 늘었고요. 이게 6.2% 증가, 총 환급액도 한 1,631억 원, 이것도 6.2% 증가 늘어났습니다. 이 증가 추세 자체가 이 제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셈이죠. 그렇군요.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하네요. 의료비 부담의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군요. 네. 그럼 이번 환급에서 특히 어떤 분들이 이 제도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지 혹시 좀 더 자세한 통계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라든지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도 자료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체 환급 대상자의 압도적인 다수, 무려 89%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이분들에게 돌아간 환급액만 해도 2조 1,352억 원인데요. 이게 전체 환급액의 76.5%?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이 소득 하위 절반에게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 대상자의 거의 90%, 환급액의 76% 이상이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에게 돌아갔다. 이거 정말 주목할 만한 통계네요. 제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역시 예상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셨어요. 아, 어르신들. 네, 전체 환급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6.7%, 약 121만 명의 어르신들이 총 1조 8,440억 원을 돌려받으셨는데요. 이게 전체 환급액으로 따지면 66%, 즉 3분의 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듣고 보니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내가 작년에 갔던 병원들 영수증을 막 다 찾아가지고 직접 계산하고 뭐 서류 만들어서 어디 내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 다행히도요. 그렇게 번거롭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개인이 일일이 자신의 의료비를 막 계산하고 증빙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개인별로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을 다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아, 공단에서요? 네. 그리고 이 계산 결과 상한액을 넘은 걸로 확인된 지급 대상자들한테는요,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을 통해서 안내문하고 환급 신청서를 보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공단에서 알아서 계산하고 먼저 연락을 준다니 이거 정말 편리한데요? 그럼 그 우편 안내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본인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우선 인터넷 사용이 좀 편하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그러니까 홈페이지죠. 거기에 접속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요. 네, 홈페이지. 아, 앱도 있고요. 근데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좀 어려운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혹시 다른 방법도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화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전화도 되는군요. 네. 그리고 안내문에 같이 들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열려 있으니까 제일 편하신 쪽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네.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되고 전화 신청까지 된다니 접근성이 상당히 좋네요. 신청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이 딱 접수되면 공단에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신청서에 적으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을 바로 입금해 줍니다. 아, 계좌로 바로요? 네. 그러니까 안내문을 받으시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모든 정보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뭐 당장 올해 공단으로부터 반가운 안내문을 받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이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도요, 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언제든 예기치 않게 아프거나 다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때 가장 현실적인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병원비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특히 갑자기 큰 병이라도 진단받게 되면 그 치료 과정의 어려움만큼이나 치료비 걱정이 정말 눈앞을 가릴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이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뭐 이런 막막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병원비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겠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내야 할 돈의 사안선이 딱 정해져 있었지. 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런 심리적인 안정 효과 이것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진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든든한 보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을까요? 네,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이 제도는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네네.
내고 있죠. 그게 단순히 뭐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에 갈 때 진료비 일부 할인받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아, 내가 낸 보험료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뭐랄까 사회적인 연대를 위한 투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미 발생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사후에 좀 보전해 줌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본인 부담 상환제라는 아주 유용한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 안전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거리까지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과 또 가게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건강보험 제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PNB 팟캐스트였습니다. 더 유용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